야,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차라리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재석 과장의 차가운 말이 사무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순간 신입사원 박미연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26살 박미연이 태영그룹 본사 25층에 발을 디딘 건 월요일 아침 8시 30분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든 그녀의 모습은 여느 신입사원과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수수하고 소박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는 찾아볼 수 없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기획팀 사무실로 향하는 미연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감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신입사원 박미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 들어선 미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김재석 과장의 시선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43살의 김 과장은 15년째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명문대 출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늘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습관이 있었죠. 어? 이게 신입사원이야?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미연의 수수한 차림새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시선을 돌려 미연을 바라봤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은근한 우월감이 깔려 있었어요. 어디 대학 나왔어? 하버드 경영대학원입니다. 미연의 조용한 대답에 김 과장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버드, 진짜야? 그런데 왜 이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녀? 하버드 나온 사람이 이런 옷을 입고 오나?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미연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습니다.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 과장은 계속해서 미연을 품평했습니다. 요즘 신입사원들은 정말 모르겠어. 겉모습부터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어떤 회사인데?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미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에게 배정된 책상은 사무실 구석 자리였어요. 창문에서 가장 멀고 에어컨 바람도 잘 안 오는 곳이었죠. 김 과장이 일부러 그런 자리를 배정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회사 규정이나 읽어봐. 업무는 내일부터 시키겠어. 김 과장이 두꺼운 규정집을 미연 앞에 던져놓았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은 쑥덕거리며 미연을 힐끔거렸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 신입사원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미연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했죠. 그곳에서도 그녀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과연 이 수수한 신입사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김 과장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튿날 아침 미연이 8시 45분에 출근했을 때 김 과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연을 보자마자 시계를 가리키며 혀를 찼어요. 어? 벌써 늦었네. 신입사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출근 시간은 9시였는데 김 과장은 일부러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당황했지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일찍 오겠습니다. 더 일찍. 당연한 거지. 여기가 어떤 회사인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해? 김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면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박수연 대리가 미연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감히 김 과장에게 말을 걸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옷 좀 제대로 입고 와. 여기 태영그룹이야. 우리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지. 김 과장이 미연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미연은 어제와 비슷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깔끔하고 단정했지만 김 과장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커피 좀 타와봐. 설탕 2개, 크림 조금. 김 과장이 빈 컵을 미연에게 던져놓듯 밀어줬어요. 미연은 컵을 받아들고 급수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아, 그리고 내가 마실 때까지 따뜻하게 해놔. 식으면 다시 타와야 하니까. 다른 직원들이 미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미묘했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구경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김 과장에게 대들 용기는 없었죠. 미연이 커피를 가져다 주자 김 과장은 한 모금 마시고는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연하잖아. 다시 타와. 어떻게 타드릴까요? 그것도 모르고 하버드를 나왔다고? 진짜 요즘 애들은. 김 과장의 비아냥에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미연은 다시 급수대로 가서 커피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더 진하게 말이죠. 2번째 커피를 가져다 주자 김 과장이 또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써. 적당히 하는 것도 능력이야. 다시. 미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3번째 커피를 타러 가는 미연의 뒷모습을 보며 김 과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요즘 신입사원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기본도 안 되어 있고. 이수진 사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하버드 나온 분인데. 하버드? 그게 뭐 대수야? 여기서는 아무 소용 없어. 일 못하면 다 똑같은 거야. 김 과장의 말에 다른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사 내에서 김 과장의 영향력이 꽤 컸거든요. 부장과도 가깝고 인사권에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3번째 커피를 가져온 미연에게 김 과장이 말했어요. 이제 좀 마실만하네. 앞으로는 이 정도로 타와. 그러면서 김 과장은 미연에게 복사할 서류 더미를 던져줬습니다. 이것들 다 복사해서 정리해놓고 오늘 안에 끝내야 해. 서류는 무려 200장이 넘어 보였어요. 혼자서 하루에 다 끝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불평하지 않고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내 도시락도 데워줘. 전자레인지 사용법은 알지? 김 과장의 괴롭힘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여전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김 과장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미연이 책상에 앉기도 전에 김 과장이 소리쳤어요. 야, 박미연, 커피부터 타와. 어제 마신 게 그나마 마실만했어. 미연은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급수대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런 모습이 일상이 된 것처럼 무관심하게 각자 일을 시작했어요. 커피를 가져다 주자 김 과장이 또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 그리고 지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사와. 참치 샌드위치로. 지금 가져다 드릴까요? 당연하지. 배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려? 미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김 과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요즘 애들은 정말 눈치가 없어. 상사가 배고프면 미리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수진 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개인적인 심부름? 이게 다 교육이야. 신입사원 때는 이런 것부터 배워야 해. 박수연 대리가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김 과장과 정면 충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연이 샌드위치를 사서 올라왔을 때 김 과장이 포장지를 뜯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참치가 아니라 햄이잖아. 죄송합니다. 참치 샌드위치가 품절이라서. 품절이면 다른 편의점 가서 사와야지. 머리는 왜 달고 다녀? 김 과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어요. 미연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밖 편의점까지 뛰어가야 했어요. 2번째로 가져온 샌드위치를 본 김 과장이 만족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하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을걸.
점심시간이 되자 김 과장이 또 다른 지시를 내렸어요. 내 도시락 데워줘. 그리고 밥 먹은 후에는 설거지도 해놔. 미연은 조용히 김 과장의 도시락을 가져가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구내 식당으로 향했지만 미연은 김 과장의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오후에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과장이 미연에게 말했어요. 내 구두 좀 닦아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구두를 닦으라고요? 왜? 못해? 신입사원이 선배 구두 닦는 것도 못해? 미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과장이 신발을 벗어 미연 앞에 내밀었어요. 휴지랑 물티슈 있으니까 깨끗하게 닦아줘. 다른 직원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고개를 돌려 모른 척했어요. 미연이 구두를 닦는 동안 김 과장은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거기 얼룩 아직 안 빠졌어. 더 세게 닦아. 뒤꿈치 쪽도 닦아야지. 대충 하지 말고. 구두 닦기를 마친 미연에게 김 과장이 또 다른 업무를 지시했어요. 이제 내 책상 정리해줘. 서류들 분류해서 파일에 넣고 하루 종일 커피 타기, 심부름, 구두 닦기, 책상 정리로 시간을 보낸 미연은 정작 자신의 업무는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김 과장이 말했어요. 오늘 밤에 급한 보고서가 있어. 야근해야겠어. 무슨 보고서인가요? 그건 내일 알려줄게. 일단 오늘은 늦게까지 있어. 미연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도 받지 못한 채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하는 가운데 미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 태영그룹 기획팀에는 원래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원 전체가 모이는 자리였죠. 김 과장은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 미연을 겨냥했어요. 자, 그럼 신입사원 박미연 씨가 지난주 작업한 자료 발표를 해볼까요? 미연은 당황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커피 타기와 심부름만 했는데 무슨 자료를 발표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과장님, 제가 어떤 자료를 발표해야 할까요? 모른다고? 신입사원 교육 자료 말이야. 회사 규정 정리한 거. 김 과장이 일부러 없는 업무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그런 자료를 만든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김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팀원들이 일제히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부장님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신입사원이라 아직 적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부장에게 말했어요. 부장은 미연을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박미연 씨, 앞으로는 업무 지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억울했지만 이 자리에서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 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제대로 못하고 복사도 엉망이고. 이수진 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아직 신입사원이니까. 신입사원이면 더 열심히 해야죠. 하버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요. 김 과장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박수연 대리가 미연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감히 김 과장에게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문제예요. 여기가 어떤 회사인데 저런 식으로 입고 다니나요? 김 과장이 미연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비판했어요. 미연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김 과장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부장이 미연에게 말했어요. 박미연 씨,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명이 넘는 직원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김 과장은 계속해서 미연을 몰아붙였어요. 아, 그리고 어제 야근할 때도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1시간 내내 멍하니 앉아만 있고.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어제 김 과장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도 하지 않고 그냥 야근하라고만 했었거든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뭘 해야 할지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것도 모르나요? 김 과장의 말에 다른 직원들이 미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마치 정말로 미연이 무능한 직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박미연 씨,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는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연은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과장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입사원이면 선배들 업무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서요. 김 과장의 말은 결국 미연에게 더 많은 자비를 시키겠다는 뜻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미연은 화장실로 급히 피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본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김 과장이 미연에게 말했어요. 박미연 씨, 오늘 야근해야겠어. 월요일까지 급한 자료가 있거든. 어떤 자료인가요? 경쟁사 분석 보고서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해. 김 과장이 USB 하나를 미연에게 던져줬어요. 그 안에는 이미 완성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일부러 트집을 잡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 완전 엉망이야.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미연이 파일을 열어보니 멀쩡한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김 과장은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도 이상하고 폰트도 마음에 안 들고 색깔도 바꿔야겠어.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사무실에는 미연과 김 과장만 남았습니다. 김 과장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미연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야, 박미연. 커피 좀 타와. 밤새 일해야 하는데 졸리면 안 되잖아. 미연은 또다시 급수대로 가서 커피를 탔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만 몇 잔을 탔는지 세기도 힘들었어요. 커피를 가져다 주자 김 과장이 한 모금 마시고는 퇴하고 뱉어냈어요. 이게 뭐야?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네. 다시 타와. 몇 개 넣어드릴까요? 그것도 모르고 하버드를 나왔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김 과장의 말에는 노골적인 모욕이 담겨 있었어요. 미연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두 번째 커피를 가져다 줬지만 김 과장은 또 불만을 표했어요. 이번엔 너무 연해. 정말 답답하네.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해? 세 번째 커피를 타러 가는 미연의 뒷모습을 보며 김 과장이 중얼거렸어요.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하버드 나왔다고 뭐가 대단한 줄 아나 봐. 밤 9시가 되자 김 과장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야, 박미연. 보고서 진행 상황 어때? 아직 반 정도 했습니다. 반? 이 시간에 겨우 반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나? 김 과장이 미연의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이게 뭐야? 완전 엉망이네.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해. 미연이 몇 시간 동안 작업한 것을 모두 지우라고 했어요. 미연의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김 과장이 또 다른 괴롭힘을 시작했어요. 배고프네. 야식 시켜 먹을까? 치킨 시켜봐. 지금 치킨집이 열려 있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찾아서 시켜봐야지. 머리가 장식이야? 미연은 인터넷으로 24시간 치킨집을 찾아 주문했어요. 치킨이 도착하자 김 과장이 말했어요. 너도 먹어. 밤새 일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치킨을 먹으면서도 김 과장은 계속해서 미연을 비하했어요. 하버드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나? 기본적인 업무 능력 말이야.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자정이 넘어가자 김 과장의 말은 더욱 독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애가 우리 회사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 능력도 없고 성의도 없고.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김 과장은 그런 미연을 보며 더욱 신나는 듯 했습니다. 울고 싶으면 집에 가서 울어. 여기서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새벽 2시 미연은 여전히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옆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며 가끔씩 미연을 감시했어요. 야, 박미연. 아직도 안 끝났어?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벌써 몇 번째 조금만 더야? 그때 갑자기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2시에 울리는 전화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김 과장이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어요. 기획팀 김재석 과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회장 비서실 조부장입니다. 지금 회장실로 올라오십시오. 김 과장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회장 비서실에서 새벽에 전화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요? 새벽에요? 회장님께서 바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늦으시면 안 됩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김 과장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로 회장이 새벽에 자신을 부르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미연, 너는 여기서 계속 일해. 나는 잠깐 올라가 봐야겠어. 김 과장이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48층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 과장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회장실 앞에는 조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온화한 표정인 조 부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회장실 문이 열리자 태영그룹 박태영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70대 중반의 박 회장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김재석 과장. 네, 회장님.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기획팀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박미연이라는 직원입니다. 그 직원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김 과장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대답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기본적인 업무 태도, 예의범절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커피 타기, 구두 닦기, 심부름이 예의범절 교육인가?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회장이 어떻게 이런 세세한 일까지 알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사무실로 돌아가서 그 직원에게 사과하고 즉시 정상적인 업무를 배정하시오. 네, 사과를요? 들리지 않았나? 사과하라고 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김 과장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오해가? 오해?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을 오해라고 하는 건가? 회장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조 부장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장 내려가서 사과하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인사팀에 가서 해명서를 제출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25층 기획팀 사무실로 돌아온 김 과장은 미연이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전혀 달라 보였어요. 김 과장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미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더 이상 보고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연 씨.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실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 과장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미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미연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당당했습니다. 혹시 회장님과 무슨 관계가?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명함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태영그룹 회장 박태영의 딸 박미연입니다. 김 과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미연의 말에 김 과장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한 모든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나요? 회사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에요. 미연의 말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김 과장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미연은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장님, 저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앞으로는 다른 신입사원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마세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박태영 회장과 조 부장, 그리고 인사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미연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박 회장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미연아, 괜찮았니? 네, 좋은 경험이었어요. 박 회장이 김 과장을 바라봤어요. 김재석 과장, 우리 딸에게 한 짓이 이게 다인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설령 회장 딸이 아니어도 이렇게 직원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인사팀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내일 아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기회? 일주일 동안 우리 딸을 괴롭힌 사람에게 무슨 기회를 주라는 건가? 박 회장이 돌아서며 미연에게 말했어요. 미연아, 이제 집에 가자. 오늘은 충분히 고생했어. 네, 아버지. 미연이 가방을 챙기면서 김 과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좀 더 겸손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미연은 아버지와 함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김 과장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절망에 빠졌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태영그룹 본사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회장 딸이 기획팀에서 일주일간 신입사원으로 일했다는 소식이 전 직원에게 퍼졌어요. 김 과장은 아침 8시에 인사팀으로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향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딸을 괴롭힌 거야?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인사팀 회의실에는 인사팀장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김 과장이 들어서자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김재석 과장,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난 일주일간 박미연 사원에게 한 행동에 대해 해명해 보세요. 김 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회장님 딸인 줄 알았다면. 회장 딸이 아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임원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커피 타기, 구두 닦기, 심부름을 시키고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새벽까지 의미 없는 야근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김 과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미연이 들어왔어요. 오늘의 미연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고급 정장의 당당한 자세,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미연입니다. 미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인사팀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미연 이사님 앉으세요. 이사님?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오늘부터 박미연 이사님이 기획팀을 총괄하시게 됩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김 과장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자신이 괴롭혔던 신입사원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상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미연이 김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 과장님, 지난 일주일간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사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김재석 과장,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방해 혐의로 해고 처분됩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김 과장님, 기회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있었어요. 하지만 과장님은 그 기회들을 모두 놓치셨죠. 미연의 말이 차갑지만 정확했어요. 점심시간 기획팀 사무실에서는 축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미연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이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수진 사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참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박수연 대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도 말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요. 미연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는 전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박태영 회장이 직접 참석했어요.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 회장의 말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딸 미연이 기획팀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미연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가요. 회의가 끝난 후 미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난 일주일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김 과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모든 직원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권력은 약자를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짜는 결국 가짜를 이기고 겸손은 오만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 일주일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 이야기였어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